자, 오늘은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의 뜻, 그렇죠? 성질, 작도 방법 등을 색종이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컴파스와 자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워보았죠? 자, 이 두 가지를 오늘은 정리를 해보고 그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실제 활동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헷갈리지 않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삼각형의 외심. 그렇죠. 먼저 뜻. 잊지 않고 있죠. 바로 외접원의 중심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형을 배우면서부터 뜻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뜻은 그렇죠. 이름 속에 힌트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로 정해져 있다. 꼭 기억해 줘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외심의 뜻은 외접원의 중심. 자, 그러면 내심의 뜻은 뭐죠? 그렇죠. 내접원의 중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뜻과 구분해서 성질. 그 외접원의 중심이 가지는 성질은 뭐냐? 그렇죠. 삼각형의 어디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렇죠. 여러분 대답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자,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이 바로 외접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내심의 경우는 뭐까지의 거리가 같죠? 그렇죠. 삼각형의 세 변까지의 거리가 같죠. 자, 세 변까지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변에 딱 접하는 내접원의 그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작도 방법. 어떻게 그리느냐?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책종에 접었던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세, 그렇죠. 변의 수직이등분선. 변이 수직이등분선 되도록 접었을 때 우리가 외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내심은 뭐였죠? 그렇죠. 삼각형의 세, 각의 이등분선. 그렇죠. 각을 뾰족해지도록 반으로 접었을 때 우리가 내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끝에 있는 기억을 오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같이 봅시다. 사진을요. 자, 이 사진이 뭐냐면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경주로 수학여행 갔을 때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재작년에 경주에 있는 국립박물관을 갔었는데 바로 이걸 봤었던 기억이 나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통 기와의 한 기와인데 경주에 있는 영묘사 터에서 발견된 기와의 한 종류인 수막새래요. 수막새. 근데 수막새가 지금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쵸? 얼굴무늬죠. 그죠? 자, 수막새인데 그 모양이 얼굴무늬. 그쵸? 근데 그 얼굴의 무늬가 어때요? 그쵸?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 별명이 뭐냐면 바로 신라의 미소다라고 불리우는 유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발굴될 때 이게 완벽하게 발굴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가 이렇게 파손이 돼서 발굴이 되었대요. 자, 그럼 이거 원래의 모양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원래의 모양은 아마 원이었을 것이다. 얼굴이 원 모양이었을 것이다. 그쵸?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져 있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기와자 부분도 이렇게 완성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파손이 되어서 발견이 되었대요. 자, 그렇죠. 선생님 왜 갑자기 수학 시간에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죠. 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우리가 이걸 복원을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깨어진 유물의 원래의 모양을 복원할 때 필요한 그렇죠? 도형의 성질. 우리가 배웠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모든 친구들과 토의하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도 궁금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수막새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요. 그쵸? 수막새가 바로 기와의 종류래요. 기와? 기와장 하면 이렇게 넓적하고 구부러진 모양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그런 모양도 기와고요. 여러 가지 모양의 기와들이 기본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이 기회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본 내용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보면, 자, 이렇게 생겨 있는, 자, 여기서 이렇게 밑부분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암키와라고 하고요. 그런 암키와와 암키와 사이에 덮어져 있는 볼록한 기와를 바로 수키와라고 한대요.
그죠? 암수.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막아주는 부분 있죠. 암퀴와의 앞부분을 이렇게 막아주는 부분을 암막새. 그다음에 수퀴와의 앞부분을 이렇게 막아주는 부분을 수막새라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뭐 역사 선생님이나 뭐 한문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죠? 정보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보 검색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기와의 종류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무슨 모양이냐? 이건 두 번째 활동 내용인데요. 그쵸. 삼각형 모양이죠. 그쵸.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나무 조각이 남았어요. 그죠. 나무 조각이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벽시계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죠. 나무로 뭔가 가구도 만들고 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이 남은 나무 조각으로 벽시계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벽시계에 뭘 그려야 되죠? 그렇죠. 눈금. 그죠? 눈금을 그리고 그 다음에 시계 바늘을 꽂아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우리가 보통의 벽시계는 이제 뭐 어떤 모양이 많죠? 그렇죠. 정사각형 모양이나 그렇죠. 원 모양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운데 점을 찾아주기가 쉽죠. 그래서 이 바늘이 뱅글뱅글 돌아가도록 만들 텐데 우리가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삼각형이니까 해가지고 여기가 가운데쯤이니까 12시?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럼 6시?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그렇죠. 셋은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여기 선분의 가운데다 만드나요? 이렇게 만드나요? 자, 여기다 가운데다가 9를 만드나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 각도가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잘 흘러갈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자, 어때요? 이런 타워 모양이 됐을 때 바늘이 제대로 각도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돌아갈까요? 자, 뭔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악인의 눈금을 정확하게 시계 간격에 맞춰서 그릴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시계바늘을 꽂을 가운데 위치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과 관련된 활동을 모든 친구들과 역시 수업 시간에 의논해서 완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때요?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커다랗게 두 가지 활동, 그쵸? 얼굴 무늬 수막새의 깨진 부분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삼각형 모양의 벽시계에 눈금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친구들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주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수업 시간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만나요.